안녕하세요, 픽셀입니다. 2부에 이어서 계속 스타 델타 기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장 유형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 장비를 기동하기 위해서 펌프나 혹은 모터 기동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혹은 기동 중에 갑자기 펌프나 모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꺼진다면 참 난감하겠죠.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회로를 펼쳐놓고 현상을 되짚어 보면서 점검 계획을 먼저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펌프 기동 버튼을 눌렀을 때 모터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관련 포인트를 하나하나 측정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하다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하면 점검 시작 전에 확률을 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검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구분해 놓는 것도 좋겠죠. 자, 일단 확률을 재빠르게 따져 보도록 하죠. 자, 모터가 회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KT 3번 타이머나 혹은 스타 MC가 동작을 못했거나, 혹은 모터의 구동 전압이 이 MC12까지 인가되지 못했거나, 혹은 MC12를 거쳐서 인가되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제 관련 부품들을 큰 영역으로 나누어 놓고 확률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영역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A 영역부터 보도록 하죠. A는 인터럽 회로입니다. 펌프나 모터가 기동을 할 수 있는 조건 혹은 없는 조건을 이 회로에 걸어 놨겠죠. 이런 조건들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럽 장비처럼 안전장치나 안전회로들이 엄격하게 구성해 놓은 장비들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예를 들어 KA12 릴레이가 부동을 해야만 이 타이머가, KT3번 타이머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KA12 부동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1페이지의 8번째 줄로 이동을 해서 도면을 갖다 다시 확인을 하겠죠. 그 페이지로 가면 또 많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KA12가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조건이 다수이고 회로는 더 복잡해지겠죠. 회로가 더 복잡해지고 조건이 다수라는 그런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 발생 확률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B 영역을 좀 보도록 하죠. 구동 시퀀스가 있고 나름 타이밍 차트로 구동되는 이 타이머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MC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구동되는 구조이고 인터럽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자접촉기들은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그리고 빈번하게 고장이 나지 않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좀 확률이 좀 낮아 보이죠. 자, 이제 이 C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 C 영역에는 이 회로 차단기밖에 없죠. 나머지는 MC들의 접점들이죠. 회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 아마도 이 타이머의 오작동으로 서로 쇼트가 이 회로가 쇼트가 나서 떨어지는, 트립되는 이유, 혹은 모터코일이 타버렸을 경우, 혹은 과부하로 인하여 모터가 돌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전류치가 아주 높아지겠죠. 그래서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 브레이크가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B 영역보다는 이 C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작을 것입니다. 자, 이제 D 영역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 영역에는 유도전동기 모터가 있네요. 모터의 직접적인 고장 원인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일단 뭐 코일의 소송, 그러니까 코일이 타버리는 경우, 그리고 베어링이 고장이 나서 스톡되는 경우, 그리고 그 로터 축에 기구적인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모터가 구동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뭐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가장 낮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확률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일 큰 부분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A, B, C, D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먼저 짧게 확률을 좀 계산해 보고, 확률이 높은 곳부터 점검을 해나간다면 좀 더 단시간 내에 고장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다만 확률을 잘 계산하려면 관련 회로에 대한, 아니면 어떤 그 부속에 대한 경험과 그런 지식이 좀 풍부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만약 초보자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확률과 가능성을 따지는 습관을 갖도록 차근차근히 노력한다면 분명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점검하기 쉬운 영역과 어려운 영역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죠. 당연히 가장 어려운 영역은 이 A, 인터럽 회로가 되겠죠. 네, 복잡하니까요. 그죠? B 영역은 어떨까요? 이 B 영역은 비교적 좀 쉬워 보이죠? 왜 그렇죠? 이유는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타이머들에는 대개 이렇게 지시 램프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머가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동작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MC들에도 여기 수동 오버라이드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동작 상태를 쉽게 분할 수 있죠. MC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오버라이드 버튼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C 영역에 브레이커들이 트립이 되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되겠죠. 물론 이제 부품들이 정확하게 작동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유무를 확인하려면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점검을 해봐야 하지만, 초기 점검 단계에서는 이런 육안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걸러지는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검 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점검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점검을 위해서 작업자에게 펌프 기동 버튼을 계속 이제 누른 상태로 유지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관련 부품들의 동작 유무를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전압이 인가됐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걸러지는 게 있겠죠? 그 후 필요하면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정밀 점검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정밀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회로를 보다 보면 여러 군데의 다수의 점검 포인트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점검을 할 텐데, 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간 나누기를 해서 아마 1번 포인트를 먼저 측정을 해볼 텐데요. 그 이유는 1번 이 타이머에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이 인터럽 회로에 이 위에 상위 인터럽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1번을 측정했는데 이 1번의 타이머의 기동 전압을 측정했는데 기동 전압이 없다. 즉 여기까지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위에 라인을 재는 것이 아니라 또 구간 나누기를 해서 아마 저는 2번을 측정을 할 것입니다. 2번 포인트 측정 결과로 이제 이 위에 상위 인터럽 회로를 점검을 할지, 아니면 요 3번을 점검을 할지,
아마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간 나누기를 해서 좀 빠르게 문제를 찾을 수 있겠죠. 자, 만약 타이머까지 작동을 했다면, 즉 타이머까지 전압이 인가됐다면 그 다음엔 저는 또 구간 나누기를 해서 4번 점검 포인트가 아닌 6번 점검 포인트로 이동해서 6번을 측정해 볼 것입니다. 자, 6번을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 상위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 하위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측정 시 구간 나누기를 통해서 중요 분기점들을 찾고 측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분명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펌프 기동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회전을 시작하긴 하는데 금세 회전을 멈춰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전을 시작했다면 일단 이 메인 MC와 그리고 이 스타 MC는 동작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모터의 구동 전압을 보면 그죠? 이 메인 MC가 인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스타가 뭉쳐져서 일단 스타 기동은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아마도 델타 기동으로 전환될 타이밍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회전이 멈춰졌다는 걸 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이 타이머의 타이밍 차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겠죠. 일단 KT 3번 타이머의 구동 전압을 확인하는 것이 아마도 중요한 측정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측정을 통해서 KT 3번이 이 타이머가 여자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즉 기동 전압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델타 MC의 구동 전압을 확인해 보면 원인이 타이머인지 아님 델타 MC의 고장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즉 27번, 28번 접점이 닫혔는지 이 라인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어느 부분이 원인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비 사용 중에 갑자기 펌프가 오프되는 상황. 예컨대 오퍼레이터가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을 막 하고 있는데 펌프가 갑자기 퍽 하고 꺼지는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측정을 하기에 앞서서 확률을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면 펌프가 꺼지는 조건은 일단 이 타이머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죠? 이 델타, 그러니까 펌프가 기동 중이라는 건 델타 운전 중이라는 거죠. 델타 운전이 중단되려면 일단 27번, 28번이 열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가 기동하지 않는 조건이 될 것이고 동작하지 않는 조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인터럽 회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인터럽 회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KT 3번이 동작을 갖다가 제대로 했더라도 이 메인 전기가, 모터로의 메인 전기가 기동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즉 MCCB가 트립이 됐거나 CB가 트립이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먼저 점검을 하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사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발생 빈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브레이커들이야 트립이 된 것을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문제는 이 인터럽 회로죠. 인터럽 회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측정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이 열려 있다. 34번, 31번. 근데 실제로 문제가 여기 있는 경우는 없죠. KA 12번 구동 전압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41페이지에 8번째 줄로 가면 구동 전압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구동 전압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 텐데 그만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측정 포인트가 많다는 의미죠. 체크해야 될 부분은 기소는 많은데 발생 빈도가 작으면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뭐 멀티미터를 뭐 어느 측정 포인트를 딱 잡아서 분기점을 나눠서 그 포인트를 갖다가 3-4시간 뭐 6시간 동안 계속 뭐 재고 있을 수도 없고, 멀티미터의 뭐 미니멈 볼테이지 그 미니멈 전압 측정 기능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엔 뭐 한 군데 그 하나하나 뭐 기소를 갖다가 그 단계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방식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점검할 때는 보통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씁니다. 뭐 4채널짜리 그 오실로스코프를 분기 지점에다 뭐 한 채널씩 걸어놓고 그 다음에 트리거 기능과 그 다음에 리코딩 기능, 트레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부어 놓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하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만 좀 원인을 갖다가 좀 쉽게 찾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비중 있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을 계산을 하고 점검 난이도를 판단하고 점검 순서를 정했었죠. 자, 이런 행동들은 모두 관련 회로나 부속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계를 잘 고치려면 관련 지식들을 틈틈이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렇다고 동영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가 고장났을 때 촬영했던 그런 직캠 영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펌프 온. 봐봐, 얘 안 되잖아 지금. 그치? 아무것도 동작 안 하잖아. 오프. 네, 펌프 온. 봐봐, 얘 안 되잖아 지금. 그치? 아무것도 동작 안 하잖아. 오프. 네. 잠시만요. 펌프 온. 펌프 온. 시스템 출력 볼트 나오지. 에머전시. 이머전시 버튼. 도면 갖고 와. 도면 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시스템 출력 볼트 나오지. 에머전시. 이머전시. 뭐죠? 예. 다시 온. 1, 2, 좋아. 자, 오프. 자, 펌프 오프. 여기 인디케이터가 나오니까 이건 좋구나. 얘기 한번 해보자. 네? 펌프 온. 영상. 좋네, 괜찮네.